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처음엔 참 괜찮아 보였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왜인지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처음에는 내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들어주고 따뜻하게 공감해주는 모습에 이 사람은 정말 믿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고 남들에게는 쉽게 하지 못했던 속마음까지 꺼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어기거나 당신이 진지하게 꺼낸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흘려듣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작 당신이 정말로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멀어지는 그 사람을 보며 당신은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상대방이 요즘 많이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라며 당신은 애써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장면이 반복될수록 마음속 어딘가에는 지울 수 없는 작은 균열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분명하고도 차가운 순간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했던 그때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때 당신은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씁쓸한 생각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아,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 건 나 혼자였구나. 상대에게 나는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편한 도구였구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당신은 결국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이번에도 결국 똑같겠지라는 생각에 마음을 닫게 되고 인간관계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관계의 피로감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당신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상처받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인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너무 쉽게 마음을 주는 게 문제인 걸까요?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불편한 인간관계의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의 규칙들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믿음은 아마도 사람을 대할 때는 모름지기 진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빗장을 풀고 가식 없이 솔직하게 다가가면 상대방도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믿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이 말은 마치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약속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당신은 참 많이도 애쓰며 살아왔을 겁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태도가 느껴질 때조차 그 사람도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겠지. 원래 표현이 서툰 사람일 뿐이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행여나 관계가 틀어질까봐 나를 조금 낮춰서라도 상황을 평화롭게 마무리하려 했을 테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내가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참아내면 이 관계가 언젠가는 더 단단하고 깊어질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갈등을 만들기보다 묵묵히 견뎌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워온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자 정석이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싶었고,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지키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당신을 보고 착하다고 말했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관계를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며 버텨온 당신의 눈물겨운 인내심이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쏟았으니 상대도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내가 그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가도 나를 소중히 여길 거라고 말이죠. 이런 믿음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성시해왔던 이 모든 진심과 배려의 노력에 대해 19세기 가장 냉혹하고도 정직했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당신의 뒤통수를 치는 듯한 서늘한 선언을 던집니다. 그는 차갑다 못해 단호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대할수록 당신을 만만하게 본다. 당신의 친절은 그들에게 권리가 되고, 당신의 양보는 그들에게 당신을 밟고 올라설 디딤돌이 될 뿐이다. 이 문장을 듣는 순간 당신은 거부감이 들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차갑게만 볼 수 있어? 라고 반문하고 싶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잠시만 냉정해져 봅시다. 당신이 그동안 관계를 지키기 위해 보여주었던 그 수많은 호의와 따뜻한 배려들이 정말로 당신을 향한 존중으로 돌아왔었나요? 아니면 오히려 이 사람은 이래도 화내지 않는구나,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는 사람이구나라는 상대방의 오만한 확신만을 키워주지는 않았나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무한한 친절이 사실은 당신을 가장 상처받기 쉬운 약자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상대를 배려해 마음의 빗장을 열고 속을 다 보여주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이해하고 싶은 동반자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휘둘러도 안전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언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상처는 상대방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보여준 과도한 호의가 상대방의 숨겨진 이기심을 깨웠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이죠.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착한 마음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다는 비극적인 진실. 쇼펜하우어는 이제 그 가식의 가면을 벗고 관계의 민낯을 똑바로 마주하라고 당신을 다그칩니다. 당신이 믿어왔던 진심의 힘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토록 서늘하고 독한 말들을 내뱉은 쇼펜하우어는 사실 화려한 철학의 전당에 앉아 사람들을 굽어살피던 권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지독한 오해와 배척, 그리고 깊은 고립 속에서 살다간 고독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느끼는 인간관계의 고통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그는 대학 강단에서 당대 최고의 권력과 인기를 누리던 철학자 헤겔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헤겔의 강의실에는 수백 명의 학생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으나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단 한 명의 학생도 찾지 않아 결국 폐강되는 수치를 겪어야 했죠.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기분, 당신도 한 번쯤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그의 아픔은 밖에서만 오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혈육이었던 어머니와는 평생을 반목하며 지냈고 결국 죽을 때까지 서로를 보지 않은 채 절연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누구에게도 온전한 마음의 안식처를 얻지 못했던 그는 밤마다 침대 옆에 권총을 두고 잘 정도로 사람들의 배신과 습격을 두려워하는 심각한 불안 정세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천재 철학자로 기억하지만 실상의 그는 점심시간마다 단골 식당 구석에서 강아지 한 마리만을 곁에 둔 채 홀로 식사를 하던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타인의 위선적인 웃음소리에 진저리를 치며 자신만의 요새로 숨어버렸던 그의 모습은 사람에게 데이고 지쳐 차라리 혼자가 편해라고 의조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가 남긴 독설 같은 철학들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훈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에 서툴고 진심을 주었다가 상처받았던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벼려낸 자기 방어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목격했기에 우리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마음의 거리를 두라고 눈물 섞인 조언을 건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이 당신의 기대만큼 다정하거나 정의롭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추위를 피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결국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선의를 베풀고 진심을 다하면 상대도 언젠가는 변할 거라 믿지만 현실은 결코 당신의 호의에 반드시 보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보여준 그 따뜻한 빈틈과 무조건적인 수용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당신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려 드는 것이 인간의 본능에 더 가깝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원하는 도덕적 기준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며 타인은 당신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수호천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고결한 인격이나 당신이 겪는 고통의 깊이보다는 지금 당장 당신이 자신에게 어떤 이용 가치가 있는지에 더 기민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슬프지만 우리가 마주해야 할 차분하고도 냉혹한 진실입니다. 타인의 자비나 공감을 기대하며 무방비하게 다가가는 것은 마치 굶주린 맹수에게 고기를 던져주며 그 맹수가 길들여지길 바라는 것만큼이나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세상은 친절한 사람을 존경하기보다 만만한 사람을 이용하는데 더 익숙한 곳임을 잊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분노를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주변을 보십시오. 당신이 상처받았던 그 수많은 순간, 세상은 당신의 편을 들어주었나요? 아닙니다. 세상은 오직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타인에게 함부로 영혼의 열쇠를 내주지 않는 사람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위로는 일시적인 마취제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차가운 인식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머리로는 알면서도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당신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성격이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 구조가 타인에게 인정받고 연결되고 싶어하는 의존적 본능에 강력하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내면을 의지와 표상의 싸움터라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의지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고독을 죽음보다 더한 공포로 받아들입니다. 이 근원적인 공포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나를 만만하게 여기거나 나를 갉아먹고 있는 사람에게조차 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처받으며 곁에 있는 것이 낫다는 무의식적인 판단이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타인의 비난을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일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대신 상대의 기분을 살피며 상황을 모면하려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상대에게 기회를 주고 침묵할 때마다 상대방은 당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해도 이 사람은 떠나지 않는구나라는 비뚤어진 확신을 학습하게 됩니다. 당신의 뇌 구조 속에 각인된 거절에 대한 공포와 화합에 대한 강박이 역설적으로 상대를 괴물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의 실체는 타인의 악함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경계선을 허물어뜨리고 타인의 침범을 묵인해온 심리적 자동화의 결과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사람만 바꿔가며 똑같은 지옥을 평생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진짜 이유는 상대방의 가시 때문이 아니라 그 가시에 찔리면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내면의 인정 욕구라는 쇠사슬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슬의 정체를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제 우리에게 그동안의 헛된 노력을 멈추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려 타인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것은 고통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회피일 뿐입니다. 우리는 관계의 평화를 위해 나를 깎아내렸지만 그 결과는 늘 더 깊은 상처와 바닥난 자존감뿐이었음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전환점은 이것입니다.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나를 소모하는 가짜 평화의 고통을 거부하고 차라리 미움받고 오해받더라도
나를 온전히 지켜내는 고독의 고통을 당신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는 에너지를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쏟아붓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지옥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진정한 방법은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하거나 용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과의 거리를 단호하고 차갑게 벌리는 그 결단 속에만 존재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던 시선을 거두어 이 관계가 지금 나를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가를 먼저 묻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타인의 기분이나 변덕스러운 평가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이 평온할 수 있는 거리를 스스로 정하고 그 선을 넘으려는 누구에게라도 단호한 침묵의 벽을 세우는 것. 그것이 그가 제안하는 삶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일그러진 내 모습에 절망하기를 멈추고 거울 자체를 깨버리는 용기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누군가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화를 수호하는 엄격한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냉혹해 보이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당신의 삶에 정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역설적으로 당신의 마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당신을 괴롭히던 관계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그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는 단단한 자유가 들어선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 진심을 몰라주면 어쩌나 고민하며 낭비하던 그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가 이제는 온전히 당신 자신을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례하게 대하거나 당신의 호의를 가볍게 여겨도 더 이상 예전처럼 깊은 상처를 입거나 밤새 괴로워하며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 것일 뿐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명확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당신은 이제 타인의 기분에 맞춰 춤추던 꼭두각시의 줄을 스스로 끊어내게 됩니다. 자존감은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이라는 위태로운 발판 위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단단한 확신 위에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가짓수는 예전보다 줄어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곁에 남은 관계들은 훨씬 투명하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사람들은 함부로 당신의 경계를 넘지 못하며 오히려 당신을 대하는 태도에 조심스러운 존중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며 불안해하는 조연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누구를 내 삶의 안쪽으로 들릴지 결정하는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독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고요한 휴식처가 됩니다. 타인과의 연결보다 나 자신과의 연결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비로소 타인이라는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창한 인간관계의 기술이나 심리학 이론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선택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천은 바로 당신의 호의에 인색해져 보는 연습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때 혹은 불편한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상대방의 실망한 표정이 두려워 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어 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 내라는 대답을 입 밖으로 내기 전 딱 3초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것이 진정 나를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비굴한 양보인가? 만약 후자라면 오늘 당장 작은 실험을 시작해 보십시오. 무례한 농담을 던지는 동료에게 억지로 웃어주지 마세요. 그저 무표정하게 2초간 상대를 응시한 뒤 조용히 고개를 돌리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소모시키는 지인의 하소연 전화가 걸려 온다면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단호하게 통화를 종료하십시오. 상대의 반응이 걱정되시나요? 아마 상대는 당황할 것이고 당신을 변했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나를 갉아먹던 에너지가 처음으로 내 안에 머물기 시작했다는 그 생경하고도 짜릿한 해방감을 말입니다. 당신이 오늘 내딛는 이 작은 거절과 침묵의 한 걸음은 단순히 무례한 사람을 쳐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무분별하게 내주었던 당신의 영토를 다시 찾아오는 위대한 독립선언입니다. 처음에는 거절이 서툴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당신의 영혼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성장통입니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기보다 그 말을 내뱉었을 때 당신의 가슴속이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당신의 어깨에서 얼마나 큰 짐이 내려가는지를 먼저 느끼십시오.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연습을 반복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내주지 않을 때 세상 또한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그 짧은 침묵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쇼펜하우어라는 차가운 거울을 통해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인간관계의 민낯을 마주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조금 아프고 때로는 외로운 선언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라며 고개를 가로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타인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지독한 고독 속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남긴 문장들은 결국 당신을 외롭게 만들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 오직 당신 자신으로 온전하고 당당하게 존재하기를 바라는 가장 간절한 응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더 이상 당신의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용기 내어 그어둔 그 작은 선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가장 단단한 성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 성벽 안에서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위해 당신의 모든 진심을 쏟아부었던 지난 날들을 결코 후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소중한 진심의 방향을 타인이 아닌 당신 자신에게로 조금만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영상이 끝나고 나면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요한 침묵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또다시 나를 깎아내리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 거룩하고 단단한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의 끝에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